자, 스튜디오에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66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5명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3명은 기각이 됐고 2명은 발부가 됐어요. 66명, 이 혐의는 뭐고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CCTV 등을 통해서 개개인별로 어느 정도 이제 폭력에 가담을 했는지, 폭행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공용물을 파손하였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 것인지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일단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5명부터 이제 심사가 있었고 이 중에 3명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들은 특수건조물 침입죄, 공용물건 손상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부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방해치상죄 등이 적용이 되고 있고 각각의 정해진 형도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가담의 정도라든가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결국 구속 여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 소요죄라고 있는데 이게 가장 무거운 처벌인 것 같아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자, 이거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는데 어떤 걸 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소요죄라고 한다면요, 다중,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손괴, 물건을 깨부시거나 아니면 폭력에 가담한 경우 이때는 개개인의 재물 손괴라든가 아니면 폭행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강한 형량을 규정해 놓고 있는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요죄,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않은 범죄잖아요. 이 소요죄라는 것이 사실 판례적으로 많은 케이스가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 다중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중이 이 소요, 이 폭동의 고의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다른 죄목들을 먼저 고려하고 소요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의 피해 금액이 일단은 6억에서 7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폭동 가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영상으로만 확인을 하더라도 피해 정도가 상당해 보입니다. 일단 유리창 같은 부분이 깨어진 부분, 집기 등도 심하게 훼손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추산된 비용이 최소 6, 7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언론사의 카메라나 CCTV 등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물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누가 이 물건을 부신 것인지, 누가 손괴한 것인 특정이 된다면 개개인을 가려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해드렸지만 극성 유튜버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몰수할 수 있습니까? 일부 유튜버들이 만약 단순히 그 상황을, 현장을 중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부분까지 범죄 수익으로 보아 몰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촬영을 한 유튜버가 이런 부분을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런 폭동 행위를 일으켜라, 이런 부분을 내가 촬영을 하겠다, 이렇게 연출하거나 적극적으로 교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개별적으로 범죄 행위를 가려서 이것을 범죄 수익으로서 몰수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다만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다소 좀 미지수입니다. 배후 힘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여건이 있는 거네요. 자, 윤 대통령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공수처 강제 고의는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반발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 법적 규정은 있습니까?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구속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구속을 통해서 조사를 강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 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로 데려와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강제 인치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문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고 이전에 판례에서 한번 구속영장에 기해 강제적으로 구인을 해오는 인치 조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조건으로 해서 공수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발로 결국 이 조치는 무산되었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나중에 나온 입장을 보면 다시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시도해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제 방문 조사의 경우에
경우에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회의실, 조사실로 이동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으시라고 보고요. 예. 그렇지 않고 공수처로 이동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극렬하게 이 부분을 거부한다면 이걸 강제하기는 사실 공수처도 무리가 따라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막상 공수처로 강제 인치를 해오거나 3자 조사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또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에게 남은 카드는 뭐가 될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검찰에 바로 사건을 이첩할까요?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처음에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부터 지금 질문지가 200쪽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만큼 철저하게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하면서 수사를 준비했지만 사실 15일에 이 구속영장, 이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했지만 그때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얻지 못했고요. 예.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사실상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강제 구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방문 조사,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로 보이거든요. 일단 쓸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활용해서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 이후에는 결국 공수처는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이첩을 해야 되고 오히려 검찰에게 시간을 좀 더 줌으로써 공소장을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검찰에게 넘겨주는 것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윤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에서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거나 보석인데 지금까지의 모든 이의 제기는 다 기각당했거나 졌습니다. 자, 이 두 카드를 모두 추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결국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모든 형사 단계마다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이의 제기는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본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은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 상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합의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 구속 사유가 필요한가, 구속이 발생할 사유가 이 정도 현직 대통령인 신분을 고려할 때 예.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한을 다시 한번 질문을 구할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예. 보석이라고 한다면 아직 기소 전이기 때문에 기소 전 보석을 의미하는데 지금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였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보석 같은 경우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면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예. 어떤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자, 앞서 급하게 전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내일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저녁 늦게 밝혔습니다. 자,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이 헌법재판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가장 큰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느냐, 전직 대통령이 됐냐의 기로에 서 있고요. 이 내란죄 같은 경우는 적어도 형사재판이 1심, 2심, 3심까지 진행되지만 예. 헌법재판소는 한 번 판단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헌법재판소의 시기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돌아가고 있고 예. 변론 기일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에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 그리고 이 비상계엄의 목적의 정당성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 더 유리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에 지금 더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예. 이 과정에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는 계속 좀 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지금 헌법재판 참여를 위해서 공수처 수사협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표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질문이 한두 개 더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